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역 인천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2주차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이용창 의원님이 재판 연기한 거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명주 의원님 반론 아까 하신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저는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무너진 경제 빨리 바로 세우고 또 국민 분열된 국민들 화합하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재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아예 재판을 없앤 게 아니고 임기 이후로 연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차라리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으려면 국가 위상에도 또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죄를 아예 없다 내지는 뭐 아예 이후 재판을 없앤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임기 중에 연기하는 건 저는 국가 차원에서도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역시 아니 그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시면서도 좀 뻘쭘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 입장이 바뀌었다면 아니면 뭐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게 재판이 차라리 그러면은 대통령 당사자께서 난 임기 후에 반드시 내 스스로가 뭐 나가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기한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재판이 예상했던 대로. 근데 김명주 의원님 말씀대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가 뭐 있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도 대선 내내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뭐 도지사 때도 그렇고 계속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좀 해명이 돼야 되는데 재판 관련된 얘기만 하면 민감한 이건 집중 수사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나니까 이제는 뭐 무기한 연장이 돼버렸는데 김명주 의원님 말씀대로 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난 재판 받겠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김명주 의원님의 말씀이신 거지 그런 내용도 뭐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것도 없고 아니 뭐 기일 지정이 이제 지금 많이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나고 나면 다시 기일 지정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종료된 게 아닌데 그거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임기가 끝나면 뭐 당연히 뭐 법원에서 뭐 그대로 가만히 계속 뭐 하염없이 기다리지는 않겠죠. 저는 그때가 보고요.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끝나셔가지고 그때의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시니까 바로 재판 성실하게 받으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면 저는 민주당한테 열렬하게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갑자기 일본한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아까 저는 두 분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지지율 58.6%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김건희 여사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뭐 옳다 뭐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똑같이 다 잘못된 거 혐의점 다 재판 받아야죠. 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가 아니라 모든 건 다 법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김건희 여사를 뭐 잘했는데 커버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아니 분열은 제가 여사를 편드는 게 분열인 거고 똑같이 공평하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끔 국민들이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치열하네요. 저기 문자도요. 치열한 문자 하나씩 좀 각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20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일 잘해서 주가가 바닥쳤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시작인데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안정적으로 나라 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용창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2주밖에 안 됐는데 뭐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영향이 있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뭐 그런 취지 같고요. 7682님 자격 미달인 사람이 시험 합격하면 당연히 무효인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말이 헷갈리는데요. 이건 또 반면에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네. 각각의 이제 좀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잘 해석한 거 맞겠죠? 이것도 어쨌거나 두 분의 의견 팽팽한 청취자 의견도 문자로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지방선거 얘기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의원님들도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뭐 벌써 3년차 넘어가지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 6월 3일입니다. 정말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인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인천 지역에 좀 국한해서 한 말씀씩 듣고 지역 현안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사실 대선의 그 결과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 지난 2022년 선거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시의회 우리 인천시의회도 보면 40분 중에 14분만 민주당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무소속 의원님들이 많이 늘어났지만요. 그래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그런데 이제 대선을 치르고 1년 후에 지금 치러지는 지방선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우선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2주밖에 안 됐지만 잘 하고 계신다는 평가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가시면 뭐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좀 쉽게 하지 않겠느냐? 네, 현명한 선택 또 한 번 해주시지 않을까. 네. 민주당한테 유리한 국면이 그대로 좀만 해주면. 네. 그리고 뭐 실제로도 현재 뭐 인천 시의회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는 훨씬 더 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거는 뭐 의원님 생각이 동료 의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이 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김명주 의원님 생각이시잖아요. 뭐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뭐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용찬 의원님 맞습니까? 뭐 대부분 이런 민주당 의원님 잘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시의원님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민주당 시의원님들한테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어떠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님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저희 국민의힘 시의원님들도 각자 역할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그럼요. 해야죠. 네. 열심히 하라고 뽑았는데 그죠? 네, 당연히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좀 존경하는 이제 정치인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그 선거는 그 동안에 대지저금통에 돈을 모아놨던 그 저금통을 깨는 날이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선거의 결과가 그에 반영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되시겠죠.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김명주 의원님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죠? 지금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거고요. 반면에 이용찬 의원님은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쇄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계속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힘들고요. 근데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반성하고 분석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분석과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변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그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선이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8% 차이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가 넘고 뭐 이재명 대통령 50%가 안 되고 이런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게 대선 결과가 일어난 거라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희망의 전제 조건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변화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평소에도 이용찬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이용찬 의원님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의원님이시다라는 걸 제가 보증합니다. 이용찬 의원님은 따로 사전에 얘기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에서 잘해야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혼자 잘한다고 해서 뭐 운매시한다고 해서 수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영향이 크긴 한데요. 그래도 이용찬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용찬 의원님은 김명주 의원이 보증할 정도로 잘하는 정말 열심히 의원이다. 당을 떠나서 훌륭한 의원이다. 그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 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한마디 하고 끝나고요. 앞서 또 문자도
이제 일반 국민 여러분의 시각이 이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요. 4000번님. 우선 지금은 좀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죠. 정치에서 보기 싫은 모습 여기까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도 워낙 정치판이 네. 분열과 갈등, 극단적 대결을 하는데 이런 모습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좀 잘 소통하고 화합하고 잘 국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인천시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지난 10일 대통령실의 지침으로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이에 또 화답해서 북한이요. 10일 그 다음 날이죠.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지금 잔잔한 음악 정도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로 인해서 강화뿐만 아니라 파주 등 다른 남북 접경지에서도 기괴한 소음이 사라지면서 특히 우리 강화, 송해면 이런 분들 마을이 평화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황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강화 송해면 당산리에 계신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잠 푹 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밝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이 대목에서요. 이 대목에서 강화 주민들 인터뷰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계속 저희부터 대북 방송부터 끄자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 전 정부 때. 근데 우리가 먼저 끄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안 끈 거잖아요, 보면. 왜냐면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끄고 나서 대남 방송이 밤부터 꺼진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쉬운 거를 여태 안 해오다가 이번에 뭐 하루 만에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저희는 분위기 좋죠. 방송이 안 들리는데 분위기 좋지 않겠어요? 좋죠. 지금 소음은 제가 소음 측정기로 재봤을 때 80데시벨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소음 측정기를 직접 구매해서 그 소음을 쟀다는 거는 그 소음 크기가 엄청 크다는 거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 그러고 저희 집은 실질적으로 반려견도 죽고 아빠도 갑자기 이유 없이 눈이 안 보이시기도 하셨고, 저도 이제 계속 뭐 수면제나 우울증약 처방받아서 복용하기도 했고, 애들도 잠동량도 아니고 그랬었어요. 소음이 심각해서. 근데 지금은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좋기는 한데 불안하기도 하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중단이잖아요. 지금 또 살포한다고 지금 그러고 살포도 했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언제 또 재개될지. 네, 강화도 송해면 주민 허옥경님 그리고 안미님의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아까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절절히 와닿네요. 뭐 여기 반려견도 죽고 또 부치는 눈까지 실명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생생한 강화도 송해면 주민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네. 김영준 아까 통화도 해보시고 좀 분위기 좀 직접 듣고 오셨다고?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꿈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과거의 상황이 꿈이었던 거죠.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계엄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발 한번 우리가 중단 한번 해보자. 그럼 북한도 중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라도 해보자라는 게 강화 주민들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결국은 전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고 이제 군 입장은 우리가 대북 방송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정말 우리 지역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 총풍 사건이라고 과거 97년도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또 대선 앞두고요. 이해창 당시 그 후보의 비선 조직 3명이 북한 인사를 만나서 휴전선 근처에서 좀 무력 시위를 해달라.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선거 때마다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데 뭐 북한하고 뭐 친북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21세기에 또 한 번 일어날 뻔한 거죠. 먼저 어차피 지금은 뭐 이제 잘 된 상황이니까요. 일단 그 대북 지금 대남 방송이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한 모습 들었는데요. 진짜 문제는요. 아까 말한 총풍 그 얘기는 뭐
뒤로 하고 지금 이게 다시 또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좀 살포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긴장이 또 고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이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대통령이 한 상황이고요. 제가 주말에 강화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강화대교 넘자마자 바로 차선 하나를 줄이고 검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북한 자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갑자기 더군다나 지금 조금 평화 모드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제 신혼 시작하는데 또 회방을 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발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남아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오늘 뉴스픽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정부가 통일부에서 어제 관계 대책 회의를 열고 나서 경찰의 기동대 그리고 지하철 특별사법경찰관이죠. 그리고 또 남북관계법을 손봐가지고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위헌결정 난 거를 이제 다시 법안을 개정해서 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미연에 차단하겠다라는 대책까지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떤 전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네. 지난 10월달에 발생한 특수교사 A씨 사망 사건 이거 진상조사 결과 지금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벌써 지난 10월이면 지금 벌써 지금 8개월이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왜 결과 안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이거 뭐 그동안의 정황들을 쭉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 것 같고 여러 차례 아마 언급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교사노조를 비롯해서 교육단체의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궁금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쪽에서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최대한 그 원하는 대로 맞춰줬거든요. 저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찾아와서 그 구성하는 거 부분부터 진행 사항들에 있어서 뭐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 나오는 게 특수교사 이 사망 사건 안타까운 선택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뭐 증언 특수교사가 부족하니까 증언을 해달라는 걸 안 해줘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를 이제 해명을 밝혀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순직 처리하는 부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순직 처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 껴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교사가 부족한 거는 지금 인천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증언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증언이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거를 인과관계를 연결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특수고사 정원이 몇 명이고 법적으로 언제까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뭐 이런 거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는 구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하는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늦춰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하는 답은 누가 원하는 교육단체. 교육단체에서 교육단체. 제가 저는 교육청을 오히려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근데 교육청이 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계속 봐왔어요. 근데 교육청이 나몰라라 하거나 뒤처져 있거나 아니면 소극적이나 저는 이런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저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퀘스천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밝히겠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거냐. 저는 이쯤에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에 위배된 거가 법적으로 위배된지 안 돼 있는 건지 또 유가족 측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모든 인과관계 초점에 있어서 잘못된 거를 잘못된 것도 아직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게 없지만 이거를 결국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에 인과관계로 연결지으려고 하는 건 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시교육청, 교육단체, 유족의 합의로 이제 조사가 진상조사단이 구성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 그래서 뭐 공세 빌미를 준 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진상조사위원회 꾸려지는 구성도 교육청에서 거의 다 그 교육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단체에 지금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와서 지금 진상조사가 늦어진 것 같다. 뭐 그런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오늘 별로 없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도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정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취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